제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1시간 반째 찍고 있습니다. 30분 전에는 1시간 동안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찍을 때마다 실패한 파일이 남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시 찍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이 정말 깊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저는 솔직히 겸손의 힘을 읽을 때 내가 겸손의 힘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이 정도의 깊이를 맛볼 줄이야. 이 정도의 깊이를 또 공부할 줄이야. 진짜 그때 감탄이 나왔어요. 감탄이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또 따로 준비한 자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겸손의 힘 두 번째 특강 시간. 오늘 제목은 여러분 제발 2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 제 생각에 진짜 최소 2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책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어려운 책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수행의 책이라고 메모를 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겸손의 힘을 이미 2달 전에 다 읽었거든요. 가제본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나온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다시 읽었어요. 제가 좀 꼼꼼하게 읽을 때 국어 사전도 좀 찾아보거든요. 요번에도 사전을 좀 찾아보면서 읽었어요. 완벽하게 체화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국민 필독 세트 이런 것도 또 처음이네요. 이 겸손의 힘을 읽고 강인함의 힘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죠? 와, 책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게 결국엔 만나는구나. 왜냐면은 여러분 겸손이랑 강인함은 분명히 교집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교집합이 막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겸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특히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겸손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조용한 거, 나대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거, 뭐 이런 분위기의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거고 강인함 하면 뭐예요? 뭐 이렇게 악착같이 끝장내기, 막 이악 물고 전혀 단어가 생각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렸을 때 고민을 하면은 분명히 교집합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읽고 나시면은 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시너지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깨닫는 좀 계기가 되실 거예요. 꼭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혼자 읽지 마시고 싱큐베이션 신청 기간이 이제 3월 25일까지거든요. 16기 꼭 참여해서 여러 명이랑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완독률도 올라가고 다른 관점도 배울 수 있고 저랑 이렇게 랜선 독서 토론도 하시면서 줌 토론도 참여해 보시고 좀 용기 내셔서 패널 신청도 해보시고 패널 신청도 해보시고 패널까지는 좀 나는 그렇다 그러신 분들은 참관만 하시고 그다음에 서평 꼭 써보시고 아웃풋 해보셔야겠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다 완벽하게 읽으신 다음에 서평까지 완벽하게 제출하신 다음에 수료증도 받아보시고 서티피케이트 그다음에 메달도 드리거든요. 이거 받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센세이셔널 제가 이미 10강 찍어드렸죠.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이거는 저는 좀 관련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꼭 많이 읽어보시고 야, 이 책 진짜 대박인데 이거 후기를 쭉 직접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도.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특강은 다 찍을 거다. 그래서 오늘 겸손의 힘 제가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2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오늘도 곱씹어보면서 읽어볼 거거든요. 작가님이 나는 겸손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
수많은 문화적 미신이 널리 퍼져 있지만 겸손은 나약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영어는 특히 humility랑 humiliation이랑 단어도 비슷해갖고 영어 쪽에서도 저는 뭐 영어를 이렇게 네이티브는 아니니까 그런 감은 없는데 읽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humility를 뭔가 이렇게 굴욕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진정한 겸손은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되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야 좀 너 겸손해. 야 좀 겸손하게 행동해. 도대체 겸손이 뭔데요? 그럼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안정감이라는 뿌리가 없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안정감, 자신감, 현실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 제가 여기다 미친 듯이 공감이라고 써놨네요. 왜?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왜 곱씹어봐야 되는지 제가 계속 같이 읽는 거거든요. 겸손해지라고 말해놓고 자신감이 필요하대요. 무슨 소리야? 겸손은 아유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거기 자신감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겸손.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거는 가짜 겸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효과, 어떤 겸손에서 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말 그대로 책 제목이네요. 겸손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겸손을 여러분 실천하려면은 평범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겸손해지려면은 용기도 있어야 한다.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외부의 우연의 사건에서 더욱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외부의 우연한 사건에서 더욱 확고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적 기준,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다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또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여기 중용이라고 써놨네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겸손이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나대지 말아라.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겸손은 자신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적당한 크기로 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은 작게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지도 않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러니까 너무 작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확산하지 않는 거, 퍼뜨리지 않는 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축소시키는 거, 이 방향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겸손으로 가는 길은 겸손 가는 길 한쪽 구덩이로 가면은 거만해지고 다른 쪽 구덩이로 가면은 비겁해지는 것이다. 겸손이 여러분 왜 어렵냐? 저는 이 작가님이 진짜 이거를 평생 파셨구나라고 캐치한 부분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건 뭐냐? 비겁과 거만의 딱 정가운데를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기악, 겸손을 선형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비겁이 여기 있고 거만이 여기 있는데 딱 가운데 있는 게 겸손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스로 가치 있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겸손의 의미를 오해하여 현대 문화에 겸손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할까 봐 우려된다. 많은 사람이 겸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의 미덕이 절실하다. 우리는 그 어느 시기보다 불안에 시달리고 외로우며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더 많이 갖기를 추구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공허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책이에요. 가치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자기 홍보와 겉보기에만 효과적인 나르시즘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건데 겉보기에 효과적인 나르시즘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대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대표적인 걸 수 있겠죠. 잘 쓰면 좋아요. 뭐 기록용도 될 수 있고 그냥 진짜 내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저는 인스타그램 잘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예쁘게 보여서 내가 좀 멋있게 보여서 내가 좀 내 순간에서 과한 순간을 꼭 일상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 뭔가 이렇게 좀 공허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 해봤어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렵죠. 이 질문 사실 답하기 어렵죠. 주변 사람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잘 모르겠다가 사실 정답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분들은 우리 옛날에 이제 신박사 TV였으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재밌는 거예요. 내 주변 상사, 상급자, 리더는 겸손하다. 확 줄어들어요. 10%나 줄어들어요. 자신은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항상 그 갭이 있거든요. 제가 이 리더와 여러분을 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간극이 어마어마해요. 이 간극만큼 괴롭고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간극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은 강인함의 힘이 나와요. 간극만큼 힘든 거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겸손하다는 거는 뭔가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겸손은 뭐 나대지 않고 뭐 조용하고 아무튼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도 60 뭐야? 72%의 상사는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겸손의 힘을 겸손의 미덕을 온전히 어떻게 체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제 겸손을 좀 깊게 들어가 볼 거거든요. 그 겸손으로 하면 제가 볼 때 2.8%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2.8%까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2.8%까지 떨어졌다가 이걸 그래서 진짜 찐으로 한 30%까지만 올려도 여러분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의견이 아니라. 오늘 가볼게요. 이제 겸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관계적 겸손은 이거는 밑줄을 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문단으로 표시한 거예요. 관계적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관계적 겸손을 갖춘 사람들은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한다. 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좋아하는 유형의 친구이자 동료 배우자이다.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그쵸? 그럼 피드백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잘 받아들일까요? 결국 여러분 싸움은 왜 일어나냐? 피드백을 어떻게 주냐거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받냐. 근데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아니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은 뭐 부하 직원들한테, 아니면 상사한테 피드백을 줄 때 상냥하게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피드백은 개선을 위한 거니까 다 그 다음에 현재가 불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면서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우리 유연함의 힘에서 뭐 하나 실천하기로 했어요? 목소리 작게 하기. 제가 요즘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 겸손이요. 핵심적 가치와 신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새로운 통찰을 열린 마음으로 접하며 다른 사람에게 열렬히 배우려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틀렸을 때 솔직히 인정하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호기심이 많고 이념에 대한 증거를 모색하기를 즐기며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보다 주변 세상을 배우려고 한다. 저는 여러분 관계적 겸손을 생각을 하면 저는 겸손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적 겸손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그런 댓글인가 다른 데인가 어디 달렸는데 겸손 얘기를 하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겸손하다고 자기가 말하면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IQ가 높아요, 낮아요? 검사하면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IQ가 높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뭘 착해, 난 안 착해, 그냥 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긍정적인 걸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왜 말하죠? 그럼 안 착한 거예요. 그건 가짜 착한 거, 이런 식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팽배한 겸손은 뭐예요? 입 닥치고 있어라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겸손이 뭐예요? 내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런 관점이 저 겸손하거든요. 우리 고 대표님은 겸손의 왕이거든요. 우리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지 않은가요? 그거야말로 이제 최악인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착각해서 겸손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건 겸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 여기 두 개는 미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두 번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 겸손. 이거는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대립적 양상의 문화적 감정을 탐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보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한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적 관점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고 모든 사람의 공정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쓴다. 타고난 호기심과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저랑 고 대표님은 어떤 이렇게 저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과 좀 배척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저희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딱 봤을 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쁜 목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가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가끔. 그래도 이 사람이 이거는 잘하네. 이거는 배워야 된다. 이거는 배워야 된다. 저희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가 너무 싫어하고 극혐하지만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다 나쁜 의도는 아니고 또 그 와중에 좋은 의도도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좋은 의도가 맞네. 저희는 그런 걸 인정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남자의 관점이 있고 여자의 관점이 있으면은 나만 옳고 너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맞을 수 있겠구나, 이걸 꼭 말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게 외국이라서, 외국은 또 그게 있잖아요. 이 유색 인종, 백인, 이런 어떤 또 인종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외국은 더 심하죠. 그 다음에 종교의 갈등도 있거든요. 외국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갈등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외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봐도 좀 짱인 것 같아요. 실존적 겸손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자연의 힘, 우주의 질서를 생각하거나 초월적 대상을 떠올릴 때 실존적 겸손을 느낄 수 있다. 이 유형의 겸손은 자신보다 큰 존재를 향한 감사로 표현된다. 실존적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질문으로 고민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고 무거운 질문을 탐구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세상 속 자기를 평화롭게 한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기다 메모를 안 했는데 이 관련 내용이 강인함의 힘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대국민 필독 세트예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국민 필독 세트 진짜. 어디 갔어? 이 부분은 저랑 고 대표님은 진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항상 저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제가 그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저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왜냐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막 저를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 말이 되게 막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나쁜 말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아플 때마다 또 이런 것도 많이 느껴보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는 살아있음에서 좀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런 고민을 더 해보고 이거를 진짜 좀 찐으로 깨달았던 책이 영양의 비밀 생뚱맞게 그 책이 진짜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 책 읽으면서 고 대표님은 울었죠. 막판에 에필로그에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프롤로그가 아니라 에필로그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진짜 그거는 마이크로로 시작해서 매크로로 가는 책이죠.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좀 이렇게 풍경을 보실 때 그 경이로움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이로움. 내가 그다음에 우주 관련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내가 진짜 전보다 또 작은 존재구나. 그런 걸 조금 더 느껴보시면은 관점이 확 바뀌거든요.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 그냥 그거예요. 이게 좀 필살기인데 왜 제가 이걸 1시간 반째 찍고 있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네.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또 여기 내용이 나와요. 미치겠네 진짜 오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어. 근데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워, 고통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많은 고통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분 생각이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고통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000명이 이걸 해보면은 100명은 그 고통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우주의 경이로움을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지구를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거대한 거를 느껴보고 내가 동화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 위치를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요만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요만해졌어요. 그러면은 뭐도 따라서 작아지죠. 고통의 크기도 같이 따라서 작아져요. 고통의 크기도. 그러니까 이 실존적 겸손이라는 거는 말도 너무 멋있네요. 실존적 겸손. 여러분 내면에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이에요.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던 어떤 철학적 개념이에요. 실존적 겸손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 맨날 죽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렇죠? 제프 베조스도 추해 최소화의 법칙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후회할까 안 할까 다 실존적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적 겸손.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미 겸손의 장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수많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척 중요시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반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기를 좀 너무 안 드러내서 그게 문제죠. 종족 문화적 표준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나르시즘과 자기 집착으로 향하는 도로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문화적으로 지금 나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서 이런 SNS에서만 더 유독 드러내서 그러니까 현실과 그 매트릭스의 괴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다른 나라보다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큰 거. 딴 나라는 인스타그램도 과시하면은 현실에서도 과시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매칭이 되면은 뭐 과시의 단점을 뺐을 때 그래도 현실성 관점에서는 이 매칭이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요. 어디까지 읽었죠? 종종 문화적 표준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나르시즘가가 자기 집착을 향하는 도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마저 든다. 착한 사람이 꼴찌가 된다. 같은 표현은 권력, 지배, 자기중심주의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은연중에 서로에게 좋은 삶이란 자기부터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친다. 먼저 자기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이 훨씬 이건 이제 자존감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훨씬 고통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연구가 확 터지면서 자존감 챙기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집니다가 미국에서 20년 30년 전에 유행이 쫙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졌다. 지난 10년간 50세 이하 사람들의 불안감이 크게 치솟았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다 불안해지고 있어요. 미국의 성인 중 4천만 명 이상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불안에 시달리고 있네. 그렇죠? 6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이다. 또한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 중 25%가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인들이 외롭고 우울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의 수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4명 중에 1명이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안타깝게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살한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어요. 예전은 이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예전이 더. 가족 역시 분열되고 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요. 인간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사람들은 불행하다. 자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이런 역효과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나르시즘과 자기 집착이 성행하며 불행해지는 문화 속에서 겸손이 우리의 대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겸손은 나만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게 하고 부단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은 나만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겸손이 나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나만 중요한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겸손이 나대는 게 아니라 단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단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겸손이 모든 사회학을 해결할 처방은 아니다. 해결할 처방은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게 쓰신 거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겸손해지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작업 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되며 평소에 다투기 일수던 집단이 화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겸손을 하면은 우리나라 스타일의 겸손이 이렇게 퍼지면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지나요? 작업 능력과 생산성이 올라가나? 우리나라 겸손은 여기서 겸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 왜? 대한민국 겸손 뭐예요? 조장 안 하려는 거, 리더 안 하려는 게 대한민국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겸손 리더십이랑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다투기 일상에도 집단이 화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겸손은 우리와 무척 달라 보이는 이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개방적 태도와 호기심, 진정 어린 존경심을 키우게 한다. 겸손은 사회적 변화와 혁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한다.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린 반목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겸손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겸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힘은 최소한 2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분 지났네요. 진짜 2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싱큐베이션 16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권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센세이셔널 미쳤고 비밀의 심리학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도 5강 찍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대국민 필독 세트 이런 말 처음 진짜 한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3월 25일까지 신청이니까 이거 이후에 보신 분들은 그 다음 17기를 신청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3강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